자, 경우의 수의 두 번째 테마 곱의 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13번부터 17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쓰는 레파토리가 있죠. 환경 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시행이라는 것을 하고 그러면 사건들이 발생되는데 그 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의 수를 세기도 하고 특이한 사건의 수를 세기도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사건 또는 사건 이렇게 분할, 논리 분할을 잡는 것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더해야 될 때 이때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 얘기하고 어떠한 두 사건이 동시 또는 연속적 시간상 연속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때는 and 이렇게 그리고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두 사건의 수를 곱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됩니다. 이거는 수영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대하여 탁탁탁 그러면 얘하고 얘 개수를 곱하는 거죠. 요 개수하고 요 개수들을 곱해서 뭐 요 개수 2개 6개씩이면 2, 6, 12개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이 필요할 때 그때 두 사건을 곱한다. 이때는 두 사건을 따로 더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곱의 법칙에 대한 한 5가지 문제를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책 5종류와 연필 3종류 중에서 아직까지 환경과 조건 단계죠. 각각 하나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각각 하나씩. 이게 이제 시행이죠. 연상하세요. 여기서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뽑을 수 있죠. 공책. 그 각각에 대하여 연필. 수용도가 상승되니까 당연히 공책 뽑는 사건을 A라 하고 연필 뽑는 사건을 B라 했을 때는 그 개수를 곱해서 15가지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한 상황이죠. 왜 곱하냐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되죠. 당연히 곱해서 이 수용도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 순서 쌍을 개수를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가지 각각에 대해 3가지 5, 3, 1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요 경우는 한 가지 곱하기 3가지, 한 가지 곱하기 3가지. 근데 이것은 또는 논리분할 1일 때, 또는 2일 때, 또는 3일 때. 결국 합과 곱이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아우를 줄 알아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뭐 두 자리의 자연수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어떤 환경 조건은 이런 거가 있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는 2의 배수. 그러면 여기에 2의 배수인 가능성 2 또는 4 또는 6 또는 8.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홀수는 1, 3, 5, 7, 9 같은 걸 홀수라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수용도 상상되죠. 그럼 여기 4가지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라 했다면 A, B 곱해서 4 곱하기 5에서 20까지다 이렇게 놓여야겠죠. 그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인 경우는 배제하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36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오. 너희들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할 때 소인수 분해해서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베타 제곱. 여기서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된 상황이라면 A, B는 소수이겠죠? 그때 여기 이런 식으로 1 더해서 곱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약수의 개수 구할 때가 바로 그 원리를 쓰는 건데요. 얘는 소인수분의 66, 23, 23 보시면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죠. 그럼 여기 경우의 수 파트에서 왜 이게 나왔을까요? 2의 거듭 제곱은 1 또는 2 또는 2의 제곱이라는 약수를 갖고 3의 제곱도 1 또는 3 또는 3의 제곱이라는 약수를 갖죠. 그럼 요 3가지와 이 3가지가 엮어져서 9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수자리에 1 더하고 여기 지수자리에 1 더해서 곱해서 9다라는 사건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사건, 3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 두 약수의 곱을 한 게 실제 3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 이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에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계속 봅니다. 16번 다음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항이라는 것은 분배 법칙의 원리상 여기 두 개가 A 또는 B 또는 C가 각각에 대하여 X 또는 Y하고 만나죠. X 또는 Y하고 만나죠.
그죠? 그럼 요 세 개가 앞에서 고를 수 있는 사건을 A라고 뒤에서 고르는 사건을 B라 했다면 이거는 3개 2개 곱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건 A, X나 Y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사건 B라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2에서 6개다. 이렇게 곱보기 법칙을 쓰는 거 맞아요. 그죠? 자, 17번. A에서 B 지점을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A에서 C를 거쳐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만약에 그냥 알파,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베타라 한다면 얘는 거쳐서 가는 거죠.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곱하라고 했는데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2가지죠. 1가지, 2가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3가지죠. 그죠? 그러면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즉 2 곱하기 3에서 6가지라는 답을 내야지 2 더하기 3에서 5가지라는 답을 내면 안 되죠. 지금 시행 상황을 보시면, 그죠? 거쳐서 가는 거니까. 만약에 A에서 B를 가는데 뭐 2가지 차편이 있고 3가지 전철편이 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수는 합쳐서 5가지라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로 간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곱해서 6가지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행에서 두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곱할지 또는 더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냥 외워서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시행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잘 연상하면서 이때는 곱해야겠구나, 이때는 더해야겠구나,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믿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시행을 정확히 읽고 연상을 하여 어떠한 사건들이 나올까를 조금 한 2-3개라도 상상한다면 그러면 곱할지 더할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쉬워서 그러지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잔소리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B단계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사건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곱해요 더해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본다고. 참 답답하죠. 문제를 읽지 않고 연상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시험 볼 때는 나한테 물어볼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시행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 하게 되면은 곱할지 더할지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